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내놓고 있는 기본 3종 세트는 그게 단순히 포퓰리즘적이고 그리고 무슨 대선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꼭 경기도가 이번 지금 이 어려운 지금 코로나 사태에 꼭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새로 선출된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나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낍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누가 주고 있냐면 경기도가 주고 있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이제 가까이 오고 그리고 기계화 아니 뭐 솔직히 AI 시대가 오기 전부터도 이미 많은 일들이 기계화되고 그리고 인력을 줄여나가고 있고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그런 자본 집약적이면서도 그 인력은 집약적이지가 않은, 예전에는 인력 집약적인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인력 집약적인 사업보다는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어떤 사업이 이제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 그리고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기본주택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주택도 지금 이런 식으로 주택에 대한 어떤 거주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택, 그리고 어떤 재산의 대물림, 자산의 대물림으로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주 목적으로서 실물로서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을 가지고 그 금전적인 가치를 어떤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그 주택을 제공하여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돈이 적든 많든 뭐든지 간에 누구든지 빌려서 살 수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주택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즐길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게. 직접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본 부채, 기본 부채 얘기가 나오니까 또 기레기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그 소위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장사해 먹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금 세계 금리는 거의 지금 0%예요. 1%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제1금융권에서는 2%, 3%, 4%의 4%의 이자를 붙여서 재판매하고 있고요. 2금융권에서는 17%, 16%, 심지어 24%까지 20%를 넘는 그런 이자를 붙여가지고 재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경제 논리로 봤을 때 맞습니다. 은행이 경제의 주체인 지금 대한민국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행권에서 바라보는,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그 고객,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냥 손님으로 보는 거예요. 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을 내가 붙이겠어. 빌려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빌려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너는 2%, 너는 4%, 너는 안 빌려줘.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러면 이금융권 가가지고 8%, 9%, 10%, 심지어 밀려 20% 이상의 고금리를 내고, 거기서도 안 빌려주면 어디로 갑니까? 사채로 가죠. 사채시장으로. 법을 넘어가는, 법의 한계를 넘어가는 연간 100%, 200%, 심지어 1800%까지 넘어가는 그런 고금리의 돈을 갖다 쓰고 개인은 파산을 하고 파멸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가는
국가는 그러면 이 모든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를 다 쥐고 있는 국가는 어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먹을 때 그러면 그 은행을 통솔할 수 있고 모든 경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그러면 국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국가의 경제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살아남고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일반 서민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들이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허덕허덕 평생 그 돈 갚느라고 빌려 쓴 돈 갚느라고 평생을 보내게 되면 국가는 멀쩡하겠습니까? 어떻게 멀쩡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가 또 뭘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냥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야 기본소득 하자. 자다가 뭐 또 뻘떡 일어나가지고 야 기본주택 하자. 목욕탕에서 막 때밀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유레카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기본부채 하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얘기하고 이게 대안이 무엇이냐, 이걸 자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따져봐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전부터 처음 도지사가 되었을 때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전에 성남시장을 있을 때부터 연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더 큰 자리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인력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본 대출에 대한 얘기는 간단해요. 예. 그 신용 등급이 낮아서 높은 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신용 등급이 낮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신용 등급이 낮은 건 당연한 건데 돈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더 많은 금리를 물려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은행은 짭짤하게 이자 수익을 얻고 있죠. 이거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장사꾼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바라보는 그 고객을 그 손님으로 보고 산정된 재화를 팔 때 너는 얼마 파는 거 인정.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이상은 받지 마. 정찰제죠. 정찰제. 정찰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소비자 정찰제. 국가 정해주는 거예요. 얼마 이상 받지 말라고.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일정 부분을 그러면 은행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만큼밖에 못 받으면 이게 지금 회수율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떼일 염려가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사람이 내는 이자로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다 계산해가지고 다 이게 다 의논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이자를 받아야 돈을 띄었을 경우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이자율인데 이걸 못 받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 국가에서 채워줄게. 국가에서 네가 돈 띄면 계속 그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지금처럼 똑같이 추심활동해.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사회에서 경제활동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해. 돈 띄었어? 못 받은 상황 됐어? 국가에서 줄게. 쫄지 말고 돈 빌려줘.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지 주는 겁니다. 끝나요. 국가의 복지로 인해서 국민에게 얼마 줬습니다.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은행에서 내주는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을 수 없어요.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를 넣자는 겁니다. 뭐냐? 국가가 그 사이에서 혹시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최 마지막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불가능해서 은행에 돈을 떼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그래서 이만큼이 났다 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그 정도를 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가서 비빌 언덕도 없고
부모 형제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다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은행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취직이 될 때까지 버티는 데 필요한 어떤 생활 자금들을 은행에서 빌려주고,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고, 만약에 그 돈을 떼게 되면 국가에서 대주겠지만 그게 떼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얘기는. 이자가 3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니까 띄는 거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거나, 그 이자가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숫자와 금리를 낮췄을 때 사람들이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갚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빌려서 사회의 전 계층으로 모세혈관에 피가 들어가듯이 계속해서 피가 공급이 되듯이 계속 공급이 되어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송영진 감사합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하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 금융권도 책임이 있다. 이 국가 경제를 돌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주는 주체로서 은행도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손해가 났다, 국가에서 해줄게. 지금은 도에서 해줄게. 그 얘기죠. 지자체에서 해줄게. 국민들이 쓰러지려고 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힘들어 할 때, 그때 국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